네, 저희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딕셔너리는요, 사전과 비슷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사전과 비슷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즉 키와 값이 쌍으로 묶여서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리스트와 튜플과 마찬가지로요. 키와 밸류 쌍으로 묶여 있는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인 거죠. 리스트와 튜플처럼. 그런데 리스트와 튜플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값을 참조하고 값을 저장하고 읽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다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를 기반으로 해서 값들을 참조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어서 이 키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한 개의 값을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한 개의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값을 읽어드린다거나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한다거나 등등의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의 역할을 딕셔너리는 키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는 반드시 정수여야만 돼요. 정수여야만 돼요. 그죠? 네. 0, 1, 2, 3, 4라고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정수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정수여야만 돼요. 다른 것들은 인덱스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인덱스는 중간에 빈 숫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원소가 3개면 0, 1, 2, 원소가 4개면 0, 1, 2, 3 이런 식으로 0부터 연속된 그 일씩 증가하는 그런 정수가 되겠죠. 근데 딕셔너리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딕셔너리는 키가 정수여야 될 필요도 없고요. 네, 다양한 타입들이 될 수가 있어요. 단 뭐만 되지 않으면 중복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 하나의 키를 가지고서 하나의 밸류를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키가 뭐 정수여도 되고요. 문자열이어도 되고 뭐 다양한 타입의 값들이 키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중복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 100이라고 하면 홍길동을 찾아갈 수 있고 스튜던츠에서 101이라고 하면 오쌤을 찾아갈 수가 있고 스튜던츠에서 200이라고 하면 스컷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고 그게 뭐 정수여야 된다, 문자열이어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은 없어요. 이게 딕트고요.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커리 브래킷, 중괄호를 사용하시고 키를 먼저 씁니다. 키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키와 밸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을 쓰고요. 콜론의 오른쪽에 밸류, 이렇게 밸류를 써주시면 되고 키부터 밸류까지가 하나의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과 또 다른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쉼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시면 중괄호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키밸류,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키밸류,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요.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클래스, 딕트, 딕셔너리, 클래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딕셔너리에서요. 딕셔너리에서 그 몇 가지 기본적인 메서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딕셔너리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위쪽에 스튜던츠라고 하는 게 있었죠. 스튜던츠 이게 딕셔너리 이름입니다. 여기서 점을 쓰면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그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름들. 그래서
해당 딕셔너리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스트처럼 뭐 굉장히 많이 있고 팝 우리 리스트에서도 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팝은 어떤 의미였어요? 꺼내다, 꺼내다. 주머니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쓱 꺼내는 거를 팝. 그래서 메서드 아마 이 팝이라고 하는 게 원소를 삭제하는 걸 거예요. 원소를 삭제하는 걸 테고. 네, 제일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거예요. 키즈. 실행해 보죠. 키즈가 주는 게 뭐죠? 무엇을 줄까요? 100, 100일, 102. 뭐만 주죠? 말 그대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을 주는 거예요. 키들. 그러니까 아이템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템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만 줍니다. 만약에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개발자가 만든 딕셔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가 있는지를 알아야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키를 알아야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keys 이렇게 하시면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에 그냥 간단하게 딕트라고만 할게요. 딕트가 가지고 있는 키들의 리스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괄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네. 리스트예요. 무슨 리스트냐면 100, 100일, 102라고 하는 세 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키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키즈. 그럼 또 반대로요. 값들만 꺼낼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딕셔너리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values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오쌤이라고 하는 문자열, 스컷이라고 하는 문자열. 자 얘네들은 뭐냐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value들, 값들의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에서 value, s가 붙어 있죠. 그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에 s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에서 복수형 나타낼 때 s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이 이렇게 끝에 s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딕트가 가지고 있는 값, value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키만 따로 value만 따로 이게 아니라 아이템들 키와 value가 묶여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낼 수는 없겠느냐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 하시고 스튜던트 점 하시고요. 쭉 이렇게 있는데 찾아보시면 되겠죠. 아이템즈가 있는 거죠. 아이템즈 일단 출력 결과를 볼까요? 출력 결과를 보시면요.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있으니까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들 이렇게 원소가 세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근데 첫 번째 원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소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뭐다? 튜플이에요. 튜플. 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트인데 무엇들의 리스트냐면 튜플들의 리스트예요. 튜플들의 리스트. 그리고 하나의 튜플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키와 value를 가지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아이템즈는 딕셔너리에서
items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요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아이템은 키와 밸류잖아. 그죠? 아이템은 키 밸류란 말이에요. 키 밸류. 아이템을 튜플로 만든 튜플로 만든 원소들을 저장한 리스트. 좀 이상한가? 네.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려놓고서도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튜플이 한 개가 있는데 튜플의 첫 번째 원소가 키, 튜플의 두 번째 원소가 밸류. 그렇게 해서 튜플을 만들었고 이 튜플들을 이렇게 만든 튜플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든 튜플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리스트다. 그래서 튜플들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플들의 리스트. 이렇게 쓸까요? 키와 밸류로 만들어진 튜플들의 리스트.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와 밸류로 만들어진 튜플들. 키와 밸류로 만들어진 튜플들의 리스트가 아이템즈예요. 그리고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할까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student.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기는 있어요. get. 자, 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면 키를 넘겨주래요. 키를 넘겨주면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무엇을 되돌려 주냐면 값을 되돌려 준대요.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되돌려 주는 게 get이라고 하는 함수래요. 근데 조건이 있겠죠. 키가 딕셔너리에 있어야 돼요. 키가 딕셔너리에 없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밸류를 줄 수가 없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아까 우리 100이라고 하는 키가 있었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키에 저장되어 있는 밸류는 뭐예요? 밸류 홍길동이죠. 그러면 리턴 값이 뭘까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홍길동.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get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 get 그리고 키를 써주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리턴해준다. 반환해준다. 자, 근데 제가 요거는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 끄집어낼 때 어떻게 했었어요?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 끄집어낼 때는 인덱스 대괄호를 써주고 인덱스 써주면 됐었죠. 튜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튜플에서도 인덱스 이렇게 써주고 원하는 그 인덱스 번호를 딱 써주면 됐단 말이에요. 딕셔너리도 이거랑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튜던트 대괄호를 쓰는 거예요. 대괄호. 인덱스는 아니지만 그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키이기 때문에 인덱스처럼 생각해서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고 여기다 100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래서 사실 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역할을 인덱스 연산자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get보다는 이렇게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get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에 뭐 아이템 추가, 변경, 삭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메서드를 써야 돼요. 삭제는 메서드를 써야 되고 추가나 변경은 메서드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위쪽에 우리 스튜던트 가지고 있는 거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 프린트 문 안에 꼭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장이 아니죠. 이거는 식이에요, 식. 네.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해라, 저장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환경, 구글 콜앱의 이 환경이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인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인데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코드셀 안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 식이면 그 식을 계산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도 식이에요. 식이나 변수이면 그 값을 콘솔 창에 출력해줘요. 단 이거는 라인의 가장 마지막일 때만 그래요. 라인에 중간에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출력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타입 있었죠. 타입 스튜던트. 자, 볼까요? 딕트라고만 나오죠. 그렇죠? 얘만 출력이 된 거예요. 얘는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얘도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스튜던트를 어떻게 해라라는 게 없잖아요. 뭐 다른 변수에 저장해라, 뭐 아니면은 출력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이고 이것도 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은 자동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럼 이때에는 얘는 프린트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식인데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프린트를 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게 좀 귀찮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출력하실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게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완전한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그 값이 콘솔 창에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제약 조건은 마지막 라인에서만이에요. 자, 이런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딕셔너리 이름에 없는, 여기에 없는 100번, 101번, 102번 여기에 없는 새로운 키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추가예요, 추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전체. 지금 100번이 있고 101번이 있고 200번이 있죠. 200번이 있으니까 300번 이렇게. 인덱스는 0, 1, 2, 3, 4 연속되어야 되지만 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100번, 101번, 200번 뭐 그러다가 뭐 갑자기 50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숫자가 커져도 되고 작아져도 되고 뭐 건너뛰어도 되고 값은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그죠? 일부러 같은 값 하나 넣어볼게요. 허웅길동 동명이인 한번 넣어보자 이거. 자, 이거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딕셔너리에 300번 키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마치 그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츠 출력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300번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는 거예요. 번호는 다른데 동명이인이 있는 거예요. 100번은 홍길동이고 300번도 홍길동입니다. 이게 추가. 변경은요. 딕셔너리에서 변경은 기존에 있는 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키에다가 그냥 새로운 값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 똑같은 거예요. 추가를 하는 것과 값을 변경하는 문법은 똑같아요. 여기 키가 없으면 추가가 되는 거고 키가 있으면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100번 있었죠. 100번을 변경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스튜던트 키는 100번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300은 없던 키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가 된 거지만 여기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키였고 가지고 있었던 키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값을 넣어버리니까 아이템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아이템에서 뭐만 바뀌느냐면 value만 바뀌는 거죠. 이게 그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삭제는 메서드를 쓰셔야 돼요. 삭제는 메서드를 쓰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완성된 거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인데 스튜던트 점 하고 메서드 찾아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팝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삭제하는 거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또 있나 볼게요. 클리어. 리스트에서 클리어는 전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였죠. 그러면 아마 딕셔너리도 비슷할 거예요. 카피는 아닐 거고 get은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아이템, 키, 팝.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remove 이런 거 없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팝밖에 없어요. 자, 팝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죠. 팝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D 이거는 딕셔너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딕셔너리 이름에서 탑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라 라고 하는 거고 아규먼트로는 무엇을 전달해라? 키를 전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냐 하면 remove 제거해 준대요. 삭제를 해준대요. 그 키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아규먼트 그 키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해 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설명이 뭐 더 있어요. 뭐 만약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키가 없으면 뭐 에러를 발생시킬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경우만 보죠. 삭제하려고 하는 키를 알고 있고 그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지. 누구 지울까요? 100번 지울까요? 300번 지울까요? 아니면 오쌤을 지워버릴까요? 오쌤을 지워버릴까요? 자, 101번 이거예요. 자, 지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지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스튜 전체점 그냥 출력만 하면 되죠. 어때요? 100번 김길동, 200번 스컷, 300번 홍길동 남아있고 101번 오쌤은 사라졌죠. 이게 삭제하는 방법. 그래서 그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하거나 기존 값을 변경하실 때에는 리스트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비슷하게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삭제하실 때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메서드. 딕셔너리에서 탑이라고 하는 메서드, 꺼내다 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키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많이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포문을 설명을 드릴 때 포문에서 in 다음에는 이터러블 타입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터러블 타입 중에는 range, list, tuple, 딕셔너리도 이터러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가 포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for 반복문 다시 한번 그 문법을 살펴보면 for 다음에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을 써주고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의 변수를 값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써주시고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반복할 문장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 리스트, 레인지, 튜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딕셔너리도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순회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딕셔너리를 쓰는 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키와 밸류의 조합을 뭐 키를 정수로 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 할 수도 있고 정수와 문자열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도요. 뭐 문자열이 저장될 수도 있고 정수가 저장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이라고 할까요? 북이라고 해볼게요. 북.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게 딕셔너리.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나면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받은 그 책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책, 책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이면 뭐가 있어요? 책이면 제목이 있죠. 제목.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 뭐 활용하니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원할게요. 자, 이거 뭐예요?
컬런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게 키로 문자열이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value도 문자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쉼표. 그럼 여기까지가 아이템 하나. 그죠? 아이템 하나. 자, 옆으로 쭉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엔터를 칠게요. 엔터 쳐도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중괄호가 시작이 됐고 같은 라인에서 중괄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문장은 어디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열려져 있는 괄호가 닫혀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문장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죠? 책에 저자가 있겠죠. 책이라면 저자가 있겠죠. 오서라고. 오서가 누구냐면 아마 웨스 맥키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이분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 누구냐면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부터 데이터 분석 시작할 건데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필수로 필요한 패키지가 판다스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그 판다스를 개발한 개발자가 판다스를 설명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직강이죠. 그 다음에 책은 또 가격이 있죠.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책 얼마짜리인가요? 35,000원짜리군요.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정수를 사용하실 때요. 1000자리 구별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35,000원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숫자 볼 때 1, 10, 100, 1000, 만 이렇게 해야 35,000원이라고 있거든요.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근데 1000자리마다 딱 써주면 그 단위가 금방 또 인식이 되죠. 여기 5,000원, 그럼 35,000원 이렇게. 그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0자리마다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어요. 쉼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쉼표를 해버리면 이게 아이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구별할 때 쉼표를 쓰기 때문에 구분자로 쉼표는 못 쓰는 거고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서 35,000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도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변수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키, 오서라고 하는 키, 프라이스라고 하는 키가 있는 거고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키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문자열, 오서라고 하는 키에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문자열, 그리고 이번에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키에 35,000이라고 하는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했을 때는 북 이렇게만 하시면 출력이 되겠죠. 출력되는 순서는 우리가 작성한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오서가 먼저 나왔고 프라이스가 먼저 나왔고 타이틀이 먼저 나왔죠.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키와 밸류가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오서가 웨스 맥킨이고 프라이스는 35,000원이고 타이틀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서라고 하는 키로 웨스 맥킨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 프라이스라고 하는 키로 35,000원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 타이틀로 찾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키만 중복되지 않으면 돼요. 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키가 혹시 크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알파벳 순서, ABC 순서. 그죠? 우리가 만들 때는 알파벳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딕셔너리가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 정렬 알고리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알파벳 순서일 거야. 알파벳 순서. 네, 자 그러면 반복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반복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반복문의 기본 구조가 뭐예요? for 그다음에 k라고 할게요. 이유는 변수 이름을 뭐 x라고 하든 i라고 하든 상관없죠. 그냥 k라고 할게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n 이거죠. 그죠? for 다음에
변수 이름 하나 만들어주고 in을 쓰고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을 써주면 된다. 자, 무엇이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print 타이틀. 여기서는 또 우리가 출력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만든 타이틀, 오서, 프라이스 순서대로 또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출력되는 모습의 그 순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을까요? 키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을까요? value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을까요? 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for in 구문에서 딕셔너리 디트를 사용하면 키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한다. 순회 혹은 반복. 그러니까 아이템을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리스트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있으면 첫 번째 값을 꺼내주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값을 꺼내주고 세 번째 값을 꺼내주고 네 번째 값을 꺼내주고 값들을 꺼냈었었죠. 리스트에서는. 어차피 인덱스야 0, 1, 2 이렇게 연속적인 거니까. 근데 딕셔너리에서는 꺼내주는 게 뭐냐면 꺼내려고 하니까 가능성은 세 가지죠. 뭐냐면 키만 꺼내는 경우, value만 꺼내는 경우, 아니면 키와 value를 꺼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는 키만 꺼내준다. 키만 꺼내준다. 키만 꺼내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키를 알고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요렇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는 for in 구문에서 키에 대해서만 반복하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응용해 볼까요? for in 구문을 이용해서 그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한 줄에 아이템 하나씩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면 키와 밸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타이틀은 뭐뭐뭐고 그 다음 줄에 오서는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프라이스는 35,000원이다. 요렇게 출력해보고 싶어요. 키와 밸류를 다 출력하고 싶어요. for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프린트 부분만 살짝 바꿔주시면 될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 키를 꺼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예요. 변수 이름을 제가 K라고 쓴 이유 이제 아시겠죠? 딕셔너리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면 그 딕셔너리에 있는 키만 꺼내주기 때문에 키에서 첫 글자 K라고 한 거예요. 네. 뭐 이거 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프린트 할 때 어떻게 프린트를 하시냐면 키와 밸류를 출력하시면 되는데 밸류는 뭐냐면 북이 딕셔너리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름에서 인덱스를 쓰고 이 안에다가 키값 넣어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타이틀,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 오서, 웨스 맥키니, 프라이스, 35,000. 만약에 키와 밸류를 조금 뭐 다른 걸로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콜론 정도를 넣어주시면 뭐 이렇게도 출력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요거예요. 요거. 밸류를 찾는 방법은 딕셔너리에서 밸류를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딕셔너리 이름 옆에다가 연산자 그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고 키 값을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아마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메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keys, values, items 이런 거 있었죠? 키만 주는 함수, 그 다음에 value만 주는 함수,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키와 value를 주는 함수였단 말이에요. 키와 value를 주는 함수, 그게 items. 그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x라고만 할게요. 일단은 북점 메서드 이름이 뭐냐면 items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템들을 리턴해주는 메서드. x를 그냥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떻게 출력해요? 타이틀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 오서는 웨스 맥키니, 프라이스는 35,000. 어떻게 출력하고 있죠? 두 개의 원소가 뭘로 묶여 있어요? 소괄호로 묶여 있죠. 튜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두 개 키와 밸류가 뭘로 묶여 있어요? 튜플. 세 번째, 키와 밸류가 괄호로 묶여 있죠. 튜플. 첫 번째 튜플, 두 번째 튜플, 세 번째 튜플 이렇게 튜플들로 출력을 해줘요. 아까 제가 아이템즈를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템즈란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들의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튜플들의 리스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튜플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서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디컴포지션이 뭐예요? 변수를 튜플 안에 아이템이 두 개가 있으면 변수를 몇 개 선언하자? 두 개를 선언하자.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변수에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디컴포지션. 맞아요? 변수가 3개 있으면, 아이템이 3개가 있으면 변수를 3개 선언하면 되는 거고, 아이템이 2개가 있으면 변수를 2개 선언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변수 몇 개 선언하면 될까요? 키와 밸류.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는 키를 출력하고, 콜론 출력하고, 밸류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템스가 리턴해주는 게 제일 처음에 이런 튜플을 리턴해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K라고 하는 변수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V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렇게 디컴포즈가 돼요. 디컴포즈.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스는 뭐예요? 두 번째 아이템스는 오서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튜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서가 키로 들어가는 거고 웨스 맥키니가 value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서, 웨스 맥키니 이렇게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스는 프라이스 35,000이라고 하는 튜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프라이스가 키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35,000이 value로 들어가겠죠. 그거를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하면 위쪽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에서 for in 구문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딕셔너리를 반복을 하면 키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가져오고 싶으면 인덱스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아이템즈가 키와 value를 주기 때문에 변수 두 개 선언해서 아이템즈를 키와 value로 분해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